아내의 한마디 정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바람을 필 힘은 있냐 이 인간아.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네 번째 이혼 경력 남자. 정관수술 최고. 혼자서 중간쯤 올라가는데 중년의 남자분이 먼저 인사를 건네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서로 주고 받고 혼자 오셨는가 봐요. 네, 혼자 왔어요. 같이 일행을 해도 될까요? 그렇잖아도 입이 심심했는데 오늘 현재 만난 친구 하죠. 중간쯤 올라갔는데 남자분은 간식 준비를 2인분을 해갖고 오셨어요. 저는 빈손으로 달랑달랑 왔는데 중간쯤에서 쉬면서 드신다고 합니다. 이 빵은 눈물 젖은 빵이죠. 눈물 젖은 빵이요? 눈물 젖은 빵 먹어봤나요? 아니요? 저는 웃음 젖은 빵은 먹어봤는데 그럼 오늘 일회용 데이트 합시다. 오늘은 눈물 젖은 빵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웃음 젖은 빵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가슴 아픈 사연 없는 사람 없죠. 어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마다 아픈 사연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가정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혹시 이야기를 소재로 해도 될까요? 흔쾌히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낚시터에서 만난 여자를 오해를 해서 헤어졌습니다. 40대 초반에 잘 나가던 사업가였대요. 어느 순식간에 부도를 맞고 폭삭 망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폐인처럼 살아왔고 아이들은 어리고 아내의 잔소리는 그렇죠. 아내는 돈을 물 쓰듯이 쓰다가 돈을 못 쓰니까 그럴만도 합니다. 갈수록 아내는 바가지를 막 긁어대고 밖에 나가서 겉돌고 마음을 잡고 일을 해야 되는데 손에 잡히지도 않고 마음이 이렇고 쓸쓸하고 집에 들어가기 싫고 마지막으로 삶을 정리를 하려고 낚시를 갔는데 여자 혼자 낚시를 왔어요. 낚시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 마음의 위로가 되고 편안하고 한 번, 두 번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낚시를 자주 가게 되고 아내가 의심을 했대요. 아내가 미행을 해서 현장에서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저 여자는 잘못이 없다. 낚시를 하면서 대화 친구뿐이다. 변명을 했지만 아내가 믿지를 않는 거죠. 아내의 한마디 정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바람을 필 힘은 있냐 이 인간아. 그 소리를 듣고 이혼을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사는 아이들 편하게 키우라고 본인은 빈 몸으로 나왔다고 하죠. 두 번째는 성격 차이로 헤어졌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이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직장도 구하고 이제 거처는 원룸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넓은 곳에서 살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고 정말 창살 없는 감옥살이였대요. 환경에 적응을 하는 동물이라 금방 환경에 적응을 했다고 합니다. 몇 개월 지나서 친구 소개로 여자를 만나서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서서히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원룸이 너무 좁다, 답답하다, 경제력이 너무 없다, 너무 힘들다, 성격이 너무너무 맞지 않아서 스트레스로 곧 사망할 것 같아서 2년 살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성적인 만족을 채워주지 못해서 헤어졌습니다. 여직원이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처음엔 관심이 없는데 자꾸 접근을 하다가 보니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듯 넘어갔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도 몇 번 이혼을 했고 서로 부담을 갖지 말고 살자고 해서 살다가 보니 성관계를 얼마나 즐겨 하는지 한 남자하고 만족을 못하는 거죠. 처음에는 좋았지만 틈만 나면 하자고 졸라대니 체력이 따라주지를 못했대요. 터놓고 외박을 하고
결국 1년 있다 쿨하게 헤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자녀 문제로 헤어졌습니다. 친한 친구가 폐인처럼 살지 말고 반듯한 가정을 꾸미면서 살아가라. 어딘가 짝이 분명히 있을 거다. 장애가 있는 10년 연하의 올드미스를 소개를 해줬대요. 시골에서 자라서인지 순수한 그 자체이고 몇 번 만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 몇 개월 동안 교제를 하고 여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어 하는 거죠. 남자는 몇 번 이혼을 했으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이제 합의점을 찾은 것이 절에 가서 언약식을 했답니다. 만난 여자 중에서 제일 소중한 인연이었대요. 1년이 지났는데 아내가 걱정을 하면서 산부인과를 갔는가 봐요.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자궁에 이상은 없고 자궁도 튼튼하고 임신은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대요. 아내는 나름대로 신경을 썼는가 봐요. 나중에 아내가 당신 고자 아니냐. 자녀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아내는 아이를 너무너무 갖고 싶어 하고 임신한 사람이 제일 부럽다. 언제 우리 아기를 가질 거냐. 화제거리가 임신과 출산 문제였대요. 나중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 고자다. 그랬더니 친정 엄마가 자식이 없으면 나중에 이혼하기 쉽다. 부부 사이는 자녀가 있어야지 부부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결국 2년을 살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본처와 이혼을 하면서 정관 수술을 했대요. 친구가 이혼을 하고 여기저기서 자녀를 낳고 자녀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그 모습을 보니 자녀한테 죄 짓는 것 같아서 친구 이야기를 듣고 정관 수술을 한 것이 최고다 라고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자식은 전처에서 난 자식뿐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재혼을 할 적마다 아이를 낳았으면 그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정말 내가 정관수술 하기를 잘했다고, 정관수술이 최고라고, 이제는 남은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올해 65세라고 하죠. 인생 별거 없다고 하면서 쉬는 날이면 등산, 낚시, 취미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폭삭 망하고 나니 자기를 원망을 하고 그래도 자녀들과 살게끔 해주고 나와서 마음은 떳떳하다고 합니다. 자녀 소식은 직접 듣지는 못하지만 지인분을 통해서 전해 듣는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건강이 최고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 망했을 때는 완전 폐인이었는데 지금은 혼자 몸뚱이 돌보면서 살아가죠. 건강을 챙기는 이유도 이혼을 하고 자녀를 25년 넘게 만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먼 훗날 혹시 자녀를 만나게 되면 병든 아버지보다는 건강한 아버지가 좋지 않을까 해서 오직 건강에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더 이상 여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받고 싶지는 않대요. 이제 남은 여생 행복하게 나를 잘 데리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한분 TV는 여러분과 함께 교합 상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